어제가 8월 1일이었고 오늘은 8월 2일이죠. 사람들은 환상을 갖고 살아.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내일은 더 젊어질 것이다. 내일은 더 건강해진다 등등.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늙어지고 더 늙고 더 힘없고 그리고 결국은 육체적으로는 생로병사의 틀 안에서 죽게 되는 것. 그 세상에서의 이 얘기는 돈을 써라, 약을 먹어라, 치료를 해라, 섹스를 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등등 하지만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기쁨과 자랑과 쾌락 이런 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짓거리가 분명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 욕심이라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것,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살지 못하는 것,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편해져요. 그런데 바람이 쳐도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세상에서 사는 거 죽을 때까지 자연의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람도 동물이고 자연인 만큼 동물성, 자연성 거기에 귀신성까지 늘 끊임없이 그런 영향을 받고 사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없는 것처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살게 되면 인생이 한 면만을 보는 거죠. 진실된 자아를 보는 것, 자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생각이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줄 수 있는 봄의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감지하고 대중 잡으면서 삽니다. 자기가 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환경 안에서 자기를 소외시키지 않고 자기가 그 환경 안에 있다는 것, 환경 안에서 우주를, 세상을,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은 그 책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서 내가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곳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내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이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을 그대로 실제의 상황으로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소리, 모양, 느낌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자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책 읽는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연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연필도 여기에 2개나 있네. 그래도 연필을 하나 잡았습니다. 2개 중에 파란 연필을 잡았습니다. 책은 범나라 책 숨죽여봄 14번째 숨죽여봄 책을 열고 133쪽 멘붕 멘탈 붕괴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그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입과 귀 사이는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10cm나 그 정도 되나요?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살게 되면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일주일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한 달도 순간입니다. 일생도 순간입니다. 깨어 살지 못하는 시간은 1000년, 만년도 찰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봄 33 멘붕이란 예고가 충격을 받아 예고가 무너져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하얗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는 멍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지라 생각에 모두인 예고에서는 대단히 놀라 당황하고 싫어하지만 본질인 정신을 깨달은 감각의 모두에서는 예고가 죽어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는 무심평상심이므로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아 멘붕이라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같이 예고가 통비어 고요한 경지를 맞이하였는데 의식의 수준에 따라 반응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고가 무너진 멘붕이야말로 예고가 텅비어 고요하고 안한 본심의 경지이므로 깨달을 찬스이므로 예고는 거부하고 저항하여 깨닫지 못하고 멘붕이라고 말합니다. 예고가 무너진 멘붕의 상태야말로 일시적으로나마 깨달음을 체험할 찬스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구심력, 집중력, 일심이 길러져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감각 모두가 되어야 제대로 보고 감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 생각을 바라여 멘붕의 상태를 붕괴시키는 바람에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멘붕이 일어나고 깨달은 분상에서는 더 이상 멘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34 시대정신 시대정신은 민중의 의식 수준 향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의 이원성에 의한 생각의 모두에 의하여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양당 정치체제 등으로 보수, 진보, 좌우로 분열하고 유산자와 무산자, 경영자, 총연합회와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등으로 갈려 대립갈등 투쟁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구도였습니다. 한편 IT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지식과 정보 사회로 전환하여 논쟁을 위하여 지식과 정보가 활용되었으나 이긴 자도 패한 자도 없는 가려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이긴 자도 패배한 자도 가려지지 않는 상태이고 권력의 양상은 전제 군주에서 발원한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만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10시간을 향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시간에 쫓겨 사는 형편이고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의식주 수준이 그 옛날에 왕의 장상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공핍값과 부족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돈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물질에 의존하면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과 행복은 외부의 물질 획득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내부의 본심 천성이 회복되어야 가능한 형편입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말미암은 생각의 모두에서 비롯된 전 근대적인 낡은 의식을 바꾸려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인 감각 모드로 바뀌어 지나버린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망상이 전무하여 지금 여기에 현실 감각이 활짝 열린 대원 경지가 되고 생각이 정해놓은 다음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감성으로 파악된 현실의 당면 문제에서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소작지를 행하고 상중하 전후좌우로 구분하고 대접을 달리하지 않는 비권위적인 인간관계인 평등성질을 발현하고 일의 방향과 진책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생각으로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과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겪지 않고 감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직관지, 묘관찰지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란 대중의 의식이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모드란 물성유주이고 감각 모드란 영성유주입니다. 영성유주가 되면 물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력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에 생활을 하면 감성이 발로 되어 이성을 주도적으로 부려 써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물의 영장도한 품위를 유지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여 권위주의가 사라질 것이고 지금 여기에 살아 가상공간인 과거나 미래에 천착하지 않아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아 현실 공간에 비친 지금 여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되고 지식정부와 사회가 구축된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견인한 것은 생각의 이원성에 입각한 생각의 모두입니다.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이론성인 감각의 모드로 돌아가
관념적으로 분열하던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를 평등성에 의거한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인간 존엄 정신을 구현하여 물질의 질곡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는 구도입니다. 시대 정신을 이루가자면 마음이 몸을 늘보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잃고 천하를 잃어도 자기 몸만 마음이 잃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잃고 천하를 잃어도 자기 몸만 잃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봄 35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마음이 몸을 늘보는 데서 그쳐서는 지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을 늘보면 생각이 비워진 무심이 됩니다. 무심을 아무 경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계를 맞아 막힌 것을 뚫거나 어두운 것을 밝히고자 하면 기계적으로 감각하는 데 그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한 생각, 의문을 발하여 스스로 사문의 이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감성만이나 이성만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감성으로 파악된 정적인 현상을 동적인 현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성을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음양합덕이 되어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 되어 의식 수준이 진보 발전합니다.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에서 그친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또 하나의 습관적, 기계적, 타성적이 되어 영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물성에 머물기 십상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임이 어려울 때를 당하여 무작정 비추기만 해서는 몸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왜 몸이 무거워지고 게을러졌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소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본체를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것은 대각이지만 일상생활을 통하여 천통만통 소각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감각을 통하여 수양하고 생각을 통하여 연구하여야 올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생각의 합작이 이루어져야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고 언행이 온전해집니다. 봄 36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말은 전 지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이성은 생각의 힘으로 학문과 과학기술을 선도하여 물질 문명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그 한계점에 이르러 물질만으로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착각이 어렴풋하게 남아 조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외부적이고 현상적인 물질은 생각에 의한 이성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내면적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속마음 명품이나 의식 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이성만으로서는 미치지 못하여 감성의 개발에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시적이고 원형적인 물질 문명을 추구하다 보니 이성을 중시하여 감성이 억압당하여 잠재되어 감성과 이성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본성, 인성, 천성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생각의 이분법에 의거하여 선악시비 장단을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생각의 힘은 강력해진 반면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직관, 감성이 우둔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컴퓨터라는 기계는 잘 다루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심신에 대하여는 잘 다루지 못할 뿐더러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구호가 나온 것입니다. 10개의 물속은 잘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속담은 이성으로 10개의 물속도 잘 알고 감성으로 1개의 사람 속도 잘 알아야 한다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1개의 사람 속을 알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1개의 사람 속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생각과 감각, 이성과 감성의 위치와 순서를 살펴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감성은 물성을 존재시키는 정신의 속성이고 원인이라면 이성은 물성을 부리고 쓰는 몸의 속성이고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성을 부리고 쓰느라고 정신을 잃고 감성을 잃은 부조화와 불균형을 치유하여 감성과 이성, 명성과 물성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간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각, 감성이 항상 존재하는 가운데 필요시에 생각, 이성을 구사해야 안과 밖의 이치나 순서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늘보며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성의 시대를 잃은 마스타키로서 마음이 몸을 늘 감각하는 생활이 상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몸을 늘보며 생활을 하면 내면에 감각의 스크린이 열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가 바르게 비치는 크고 텅 비고 깨끗하고 환한 거울과 같아져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없이 바르게 보아 사람을 볼 때 신분의 상중 하나 나이에 따른 구세대나 신세대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갈라보지 않게 되고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 좌파, 우파로 진영이나 지역적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게 되고 사람의 속마음인 본심, 천성이 유대하고 존엄함을 다 같은 하나인 줄 깨달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줄 알아 사람을 공경하게 되어 권위주의적인 언행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 오감으로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듯이 사람의 표정이나 말소리를 보고 듣기만 하여도 사람의 속마음이 크고 둥글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가 여부를 의식의 스크린이 열린 정도로 알아보고 가늠하는 감성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간파하는 진일보한 의식으로서 지혜 중에 지혜인 대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정의, 평화가 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1세기는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화를 이룩할 때입니다. 봄 37 쭉정이 인간인가 알찬 인간인가 지금 이 순간 자기 내면을 관조하여 봅시다. 자기 안에 무한의 합공성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영성이 가득 차 알이 차고 얼이 차 있는가? 자기 안에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뿐인가? 지식이나 돈이나 명성은 외형적인 물성인지라 세월이 가면 흐트러지고 변하고 소멸되는지라 내면의 곳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각득하고 증득한 영성만이 참된 자산이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얻은 지식이나 돈이나 명성은 자기의 자산이 아닌지라 갖고 가지 못하고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풀이나 나무는 씨앗이 싹이 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가지와 잎새와 꽃을 피운 다음 빛깔과 맛과 향기가 있는 물성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사는 생활을 통하여 외부지향적인
생각 위주의 삶에서 내부지향적인 감각 위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안으로 모으고 모아 감성의 꽃이 활짝 피어나면 빛깔도 맛도 향기도 없는 영성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자기의 내면이 영성으로 가득 찬 알찬 인간인가, 아무것도 벌어놓은 것이 없는 쭉정이 인간인가를 가늠하여 자기를 반성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봄나라 책과 강의는 오직 쭉정이 인간을 만나고 알찬 인간을 만들어 21세기 인류의 위대한 감성의 시대를 열기 위한 가이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순서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루어집니다. 참된 복지와 정의와 평화는 외형적인 소유에 있지 않고 내면적인 결실에 있습니다. 속이 가득 찬 인간이라야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다스려 영육이 조화로운 새로운 인간과 세상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직 알찬 인간인가 아닌가가 문제이지 외형적으로 생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도덕적인가 아닌가,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생각이라는 잣대로 판단, 평가, 심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봄 30발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고 찾으면 보인다. 영성이나 물성이나 이치는 매양 한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찾으면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심, 영성, 정신을 잃어버리면 본심이 보이지 않고 본심이 보이면 본심을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는지 찾았는지 여부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성하는 순간이 성품, 정신, 본심을 찾은 순간이므로 찾은 물건은 언제든지 보려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견성을 한번 하였으나 다시 보고자 하는데도 보이지 않아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보이지 않는다면 참으로 견성하여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보고 싶을 때는 언제나 끄집어내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견성을 하였다면 언제 어디서나 보고자 하는 순간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찬 형상이 아닌 형상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품 정신이야말로 소갈이고 소갈이 꽉 들어찬 모습을 보는 순간 알찬 인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알이 찼다는 것은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순수하고 은은한 광명이 꽉 들어차 있는 천당을 보는 것입니다. 죽정이라는 것은 텅 빈 가운데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지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알찬 인간이냐 죽정이 인간이냐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천당이 보이면 천당에 있는 것이고 지옥이 보이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천당을 보느냐 지옥을 보느냐의 문제는 천당으로 제3의 눈인 감성, 영감을 개발하는 데 있고 마음이 몸을 여의고 몸을 돌보고 보살피지 않고 사는 생활에서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여 몸을 늘 보고 감각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두 개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본심, 정신이 보이는 제3의 눈이 떠져 천당 극락이 보이게 됩니다. 천당 극락이 보이면 천당 극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당 극락이 어디 외부에 있어서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감성을 개발하여 우리 안에 잠재된 성품 정신을 범으로 천당 극락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의 생활로 알찬 인간이 되어 천당 극락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이기 이론론 마음이 몸을 늘봄이 봄나라 공부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이라고 하면 몸은 기입니다. 이란 다스림이고 기란 기운입니다. 이인 마음이
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익이 일원이 됩니다. 하나가 되고 보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이라는 현상적인 긴 몸과 더불어 현상을 있게 한 바탕과 근원인 본질적인 이로서의 마음자리까지 보아 본질과 현상이 둘이면서 하나로 조화와 균형으로 어우러져 있음을 여실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이고 인성이 천성이고 천성이 인성이어서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몸을 늘 보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 분열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면 이익이 이원론이 되고 마음과 몸이 함께하면 이익이 이원론입니다. 이익이 이원론은 생각의 모두이고 이익이 이원론은 감각의 모두입니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이익이 이원론이 맞고 깨달은 분상에서는 이익이 이원론이 맞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귀로는 정확하게 듣고 있는지 흐리멍텅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희미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봄 40 시대정신에 부응한 지도자상 시대정신이란 감성의 시대를 말합니다. 물성의 속성인 생각의 모드에서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모드로 바뀐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양면성인 생각 위주의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은 양극화의 세상으로 상하, 전후, 좌우로 분열하여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인간과 세상입니다. 상극의 세상을 만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본성을 잃어버린 쭉정이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감각 위주로서 테두리가 없어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어 깨끗하여 맑고 부딪힘이 없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기에 광이 나서 가득 찬 본심, 본질, 영성, 정신을 깨달아 광대무량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용하여 거느리는 어질고 자비로운 심성으로 다 살려 다스리고 기울어지고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 조화와 균형을 잡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깨끗하지 못하고 부패한 더러운 언행을 위대한 침묵으로 응하여 훈풍에 얼음 녹듯이 정화하고 광명으로 암흑을 비추어 서로 울고 뜯는 어리석음과 분노를 청산하는 알찬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복지사회와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이념이나 정책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오직 깨끗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알찬 사람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감성이 개발되어 본심을 회복한 알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극으로 지다른 생각을 지닫는 생각을 다스리려면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을 이긴 구심력인 감각 감성으로 중심을 잡아 상극을 상생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서고금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안철수 현상이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전국의 부모국이 될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세계 정신의 부모국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화두를 성사시킨 지구상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란 감성을 개발하여 우리 안에 임재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심 본성을 보아 본심 인성 천성을 회복함으로써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봄 40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기하는 능력이란 생각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고 오감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정을 느낍니다. 생각은 대상에 대한 입자적인 파악이라면 감정은 대상에 대한 타장적인 반응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주체는 소아적인 자아입니다. 생각은 선악시비를 가리는 주관적인 판단의 도구라면 감정은 쾌와 불쾌를 가리는 주관적인 반응의 도구입니다. 생각은 두뇌의 작용이라면 감정은 가슴의 작용으로 둘 다 현상적인 몸에서 발하는 물성의 속성으로 주관적입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대야적인 자아로서 본성, 정신, 천성이고 연상적이고 주관적인 자아란 생각인 마음과 감정인 몸으로서 소아적인 자아입니다. 대야는 영성으로 소아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정신이고 텅 빈 공간이고 제로이고 무성인 소갈이고 다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몸이요 감각, 감성으로 하나이고 이원성으로 줄기이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이 생각이자 마음인 이원성으로 가지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나 그 뭔 말인지 모르는 소리라도 귀로 듣고는 있는지 제로가 바탕이 되어 우리가 튼실하여야 줄기인 몸과 가지인 마음이 무성해집니다. 줄기와 가지를 건강하게 하려면 바탕인 흙을 붙돋아주고 뿌리를 튼튼하게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주관적이고 현상적이고 소화적인 생각이라는 마음과 감정이라는 몸을 다스리려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대화적인 바탕과 뿌리에 해당하는 본심, 본질, 정신이 차려지고 들어붙어 주어야 합니다. 소갈이 차야 본질이 현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원성인 생각의 모두를 이론성인 감각의 모두로 바꾸어야 무성인 정신을 감각하여 무한한 공간에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땀뿍 들어차 진공 묘유로 원만 구독하고 지공무사한 본질이 자기인 대야 정신으로 현상의 자기이며 소화인 마음과 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탕인 흙과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통하고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하나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오감으로 보이는 현상계와 영감으로 보이는 본질계가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 텅 빈 가운데 주객일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풍경 가운데 본질이 있고 본질 가운데 풍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과 현상, 원칙과 활용이라는 분열이 없어 걸리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봄 40이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현상계를 담아내는 텅 빈 공간이므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가운데 고요한 기운과 맑은 기운과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찬 의식의 스크린이라는 본질계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현상계를 담아내면 지옥이나 사바세계는 천당 극락이 되고 정토세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거룩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늘과 땅, 산과 들, 강과 바다 이대로가 천당극락이고 보이는 사람마다 천당극락의 사람으로 보여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면이 어떤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풍경은 무자성이므로 내가 보는 데 따라 천당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 세상을 뜯어고쳐 천당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도 천당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천당으로 만들려면 마음이 몸을 앨범의 생활을 통하여 감성, 영감을 개발하여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담뿍 찬 본질인 본심, 영성, 정신을 보아야 합니다. 본심을 늘 보고 살 정도가 되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텅 빈 본질의 세계를 바탕에 깔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고요하고 맑은 기운으로 밝게 비추면 현상의 세계가 천당극락이 된다. 천당극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당극락을 만들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생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사바세계를 천당극락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천당극락이 되고 보면 자연이나 인간이 모두 거룩하게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여야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으로 비추면 현상계의 시끄러움이나 혼탁함이나 어두운 그림자는 일시에 사라지면서 신선미 자체인 천당극락이 됩니다. 생각이나 오감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성, 영성, 정신을 볼 수 없습니다. 감각이나 감성, 영감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감성이 개발되어야 본질을 보게 되고 현상을 보면서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본질까지 볼 수 있을 때 천당극락이 창조됩니다. 본질과 현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 가운데 현상이 있고 현상 가운데 본질이 더불어 있어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은 둘이나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될 때 인의지가 저절로 살아날 것입니다. 천당이란 본질과 현상이 어우러져 영성과 물성이 하나가 된 세상을 볼 때가 천당입니다. 봄 43 인의애지 이는 어딜다는 말로써 마음이 몸을 늘봄으로 감각하여 수신을 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던 본심, 본질, 영성을 보게 되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을 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자연이나 사람인 현상을 보면서 동시에 어우러진 본질인 영성을 함께 보면 잠재되었던 본심이 회복되어 어진 사람이 됩니다.
의란 옳다 바르다라는 말로써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혼연일체가 되면 대상과 나가 다르지 않아 모든 것이 하나의 나가 되므로 천지 만물이 내 안에 있고 천지 만물 안에 내가 있으므로 옳고 바르게 됩니다. 예란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넉넉한 마음을 눈길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A범절에 따라 드러내고 나타내 보임입니다. 한 생각을 내어 남녀노소 부귀 빈천으로 상대를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서 공경 일본대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마음이 든다 안 든다 하는 마음을 접어놓고 사람을 예로 대하여야 진실로 지혜 있고 철이 들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44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창조를 통해서는 부분을 생각을 통해서는 부분을 창조하고 감성을 통해서는 전체를 창조합니다. 마음이 몸을 늘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내면의 감각의 하늘이 열리면 허공 가운데 물성인 현상을 담아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천당 극락인 세상으로 즉각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창조하고 그 지옥을 외부적으로 천당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지옥은 결코 천당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늘 안에 있고 동시에 하늘은 모든 존재 안에 있으므로 사람 역시 하늘 안에 있는 동시에 사람 안에도 하늘이 존재합니다. 하늘은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영성인지라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 하늘과 사람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인지라 하늘의 능력이 창조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늘은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였고 사람은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천당 극락으로 창조합니다. 창조력 중에 창조력이란 이 세상을 천당 극락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전주 비빔밥 만드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전주란 세상 전체 우주를 이루는 말입니다. 비빔밥이란 닭과 반찬과 양념을 한데 버무려 맛과 영양의 조화와 균형을 기하는 조리법으로 속과 겉,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 정신과 물질을 비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여 신비하고 거룩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 연금술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보는 생활로 내면의 하늘을 연 다음 길발고 몸이 건조하여 끝없이 오락이나 개임이 빠지며 캄캄하고 두려운 가운데 부딪히고 시끄러워 요란한 사바세계를 고요하고 신비하고 거룩하며 맑고 밝아 깨끗하고 아름다워 매 순간이 새롭고 충만한 천당 극락을 창조합시다. 봄 45 사람으로 태어난 궁극의 책무와 권리 하늘은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대소 유무의 이치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대소 유무의 이치로 건설된 세상은 소낙 미치도 시비 이해도 없는 무자성의 세상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일까요? 사람의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악 및 주와 시비 이해 중 선과 미와 시와 이를 선택하여야지 악과 주와 비와 해를 선택하여서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미와 시와 이란 한마디로 착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편안한 천당 극락의 세상이라면 악과 주와 비와 해는 악하고 더럽고 그르고 괴로운 지옥의 세상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외부적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고 입신양명하는 데 그쳐서는 사람이 태어난 진정한 가치와 소임을 못하는 궁극의 책무와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하늘이 창조한 무자성의 물성의 세계를 제2의 창조를 통하여 동물성과 기신성을 극복하여 텅 빈 바탕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찬 거룩한 영성, 인성, 천성, 본성, 성품을 회복하여 내면의 하늘을 열어 그 안에 현상계를 담아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기운으로 비추어 사바세계인 지옥을 일거의 천당 극락으로 만들어 무궁한 복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천당 극락을 만들려면 현상계를 담아낼 무한하게 큰 마음 보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열려면 마음이 몸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밖으로 향하는 생각의 원심력을 밀고 들어가 감각의 구심력, 집중력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천원인 중심에 도달하여야 내면의 무한대한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 따복산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기운으로 보이고 들리는 현상계를 비추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로 일시에 바꾸어집니다. 극락정토에서 사는 법은 일심인 집중력으로 삶을 운전하며 하여 무량한 복락을 받습니다. 외부적으로 지역세계를 천당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뜯어고치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여 보았자 불가능한 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줍니다. 대소유무의 이치가 하나의 이치인지라 시비 이해의 이해 또한 하나의 이치므로 본질과 현상 또한 하나가 되어보고 들을 때 사람은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힘으로 물질을 계획하였으니 감각, 감성의 힘으로 정신을 계획하여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이 하나가 된 진정성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천당 극락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이것이 후천계백이요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구호가 나온 까닭입니다. 봄 46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란 말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존재의 실상을 직접 보면서 나온 감각적인 말입니다. 생각의 모드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감각의 모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보이고 들리는 사물은 무한공간인 텅 빈 허공 가운데 모양과 색깔과 소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바 빛은 입자적으로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고 또한 빛은 파장적으로 소리로 나타납니다. 오, 시원하다. 본질은 텅 빈 가운데 빛으로 충만하기에 무한허공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을 현상적으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몸 역시 허공 가운데 존재하고 내 몸 안에도 허공이 존재합니다. 허공이 있기에 내 몸의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여 말하면 허공은 빛이고 빛이 허공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실색이 됩니다. 본질에서 보면 바탕이 허공이고 근본이 빛이며 현상에서 보면 허공 가운데 빛이 입자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모양과 색깔이고 파장적으로 나타난 것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모양과 색깔과 소리만 보고 듣지 말고 거기에 더불어 존재하는 허공을 함께 보아야 사물에 집착하여 끌리거나 몸이 건조하게 보아 지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제대로 보아 신비와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어 천당 극락을 창조하여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란 말은 난해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제로 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실체적으로 진실한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직설한 말입니다. 봄 47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조의 시비에 하늘은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대소유무라고 하는 무자성의 이치에 따라 창조하였고 사람은 그 이치에 근거하여 시비이해로서 삶을 운전합니다. 대란 무한 허공이고 소란 형양색색 두두물물로 벌어져 있는 해와 달, 별과 달을 유시한 천체를 비롯한 가지가지 사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란 텅 빈 허공으로 무이고 소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사물로서 유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한 허공 가운데 모든 사물이 존재하고 모든 사물 가운데도 허공이 존재하여 하늘이 모든 사물을 머금고 있는 동시에 하늘은 동시에 모든 사물에게 먹힘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사람은 시비 이해를 건설하는데 시비란 옳고 그름을 말하고 이해란 이득이 되고 해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비 이해란 천만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궁을 잡아서 말하면 바르고 이로운 것은 천당 극락이고 그르고 해로운 것은 지옥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늘이 만든 현상계는 천당이나 지옥도 아닌 시비이해가 없는 무자성입니다. 사람은 시비이해를 가려 삶을 운전하므로 사람은 지옥을 건설할 것이냐 천당 극락을 건설할 것이냐를 선택하여 지옥을 창조하지 말고 천당을 창조하는 것이 시비이해를 가리어 운행하는 일입니다. 천당을 창조하면 모든 것이 바르고 이루어질 것이며 지옥을 창조하면 모든 것이 그르고 해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당에서는 시비와 이해가 양분되지 않아 그런 것도 바른 것이고 해로운 것 역시 이로운 것이 되고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작은 것이 큰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니 시비이해가 곧 대소유무의 이치와 부합이 됩니다. 허공을 깨닫는 의미 범 48 천지만물 우주만유는 허공 가운데 있고 허공은 천지만물 우주만유 안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 안에도 허공이 있습니다. 허공은 안과 밖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 오직 무한한 하나의 허공만 있습니다. 우주는 이 허공의 이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허공으로 진공으로 말미암아 진공이 임의되어 묘하게 현상계라고 하는 면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문자로 말하면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허공은 비고 비어있으므로 서로 간에 부딪힐 것이 없으므로 고요하고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으므로 깨끗하고 청정하여 깨끗하고 청정함으로 빛이 납니다. 허공의 속성은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환한 밝음 광명입니다. 허공은 고요하고 맑고 밝습니다. 허공을 깨달으면 벽이 없어 탁 터져 있으므로 답답하지 않고 시원합니다. 우주 만유가 허공 안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풍요한지라 사사로운 욕심이나 소유욕이 떨어져 넉넉한 가운데 구속합니다. 항시 만족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아 사람다운 존엄과 품위를 지킵니다. 허공에는 기댈 곳이 없고 잡을 것이 없고 발디딜 것이 없으므로 남에게 이익이나 덕을 보려는 마음이 없고 거지근성이 없어 지공무사한 가운데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립자존의 인격이 됩니다. 또한 허공은 티끌이나 바이러스 안에도 들어가 있고 미물 곤충에까지 먹히고 있으므로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평등하고 겸허해집니다. 허공은 빛입니다. 허공 가운데 빛이 꽉 들었자 허공이 빛이고 빛이 허공입니다.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입니다. 빛이 바로 허공이고 허공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입자적으로 나타난 것이 모양과 색깔이고 빛이 파장적으로 나타난 것이 소리인지라 허공이 바탕이 되고 빛이 근본이 되어 이면법, 연기법으로 천체를 비롯한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유지되고 소멸을 거듭하면서 현상계를 존립시키고 있습니다. 허공은 항상 고요한지라 부동하고 불변하여 태풍의 눈과 같이 같아 모든 경계를 맞이하여 물들거나 영향을 받지 않아 부동심을 갖춘 채 강자가 됩니다. 허공은 깨끗하고 청정한지라 군더더기가 없어 남의 눈치를 보거나 아부하거나 영합하지 않는 의연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인격이 됩니다. 허공은 항상 밝은지라 어둡고 우울하고 두려움과 괴로움에 찌푸려지지 않고 서럽지 않아 안정된 가운데 밝고 환한 유의와 표정을 짓는 사람이 되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몸을 돌보고 보살펴 몸을 보고 알아차리는 집중력으로 내면의 허공을 연 다음 중심을 잡아 흐트러지는 생각과 감정을 균형과 조화로 바르게 다스려 양극화로 벌어지는 일원성 중도 중용으로 시끄러운 것을 고요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워 허공의 성품으로 동물성 귀신성을 극복하여 참다운 인성을 발현하고 지상천국 천당 극락을 건설하여 12이해라고 하는 제2의 창조력을 발휘하는 솔성지도로서 허공을 깨닫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허공은 만리, 만능, 만덕을 다 갖추고 있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생각은 1시간 책을 읽겠다, 낭독을 통해서 책을 읽겠다고 계획하고 감각은 책을 보고 글자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입으로 읽고 읽은 소리를 귀로 듣는 감각개발 훈련,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내 몸을 내 몸 안에서 내 몸으로 책을 읽는 훈련을 감각개발 훈련으로 압니다. 감각개발 훈련입니다. 늘 1시간 정도 책을 읽는데 그 읽는 가운데서 생각이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읽기 싫어! 그만 읽자! 빨리 읽자! 많이 읽자! 욕심을 내거나 도망가거나 그 생각을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숨죽여봄 3이 됐어요. 숨죽여봄 3.